대명동 폭발 사고로 순직한 두 경찰관의 합동 연결식이 유가족, 동료들의 오열 속에 오늘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열렸습니다.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단도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미 불산 노출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사고 인근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후유증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확인 전화로 경찰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스미싱 예방법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경찰 출석 요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대구에서도 경찰 업무가 마비되기까지 했는데요. 스미싱 문자 구별법과 예방법, 도성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젯밤 대구 북부경찰서 상황실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화에 응대하느라 경찰들이 진땀을 뺍니다. 저한테 그거 출석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예, 혹시 문자 메시지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네. 사건 번호 13-94258 관련 출석 요구하면서 날라왔거든요.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지구대도 똑같은 확인 전화로 업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경찰서 이름과 전화번호, 수신자의 실명에 사건 번호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확인 전화를 한 겁니다. 전국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석 요구서 발부 내용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어 문의 전화가 지금 현재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전남 순천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10개 경찰서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모두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의 요청에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게 손쉬운 방법이고 만약 링크를 클릭했다면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내역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일선 경찰서에 주의 공문을 보냈고 실제 출석 요구서에는 담당 경찰관의 실명이 반드시 기재되고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진흥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선 이용자들의 발빠른 대처가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전북 전주시에 있는 소액결제 사기 용의자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2달여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 530여 차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3,4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자에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개인정보나 결제 인증번호가 유출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보내 받은 사람이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하면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전화 주인 이름으로 삽니다. 이를 아이템 매매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해서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이라는 문자가 오면 내용 중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결제된 업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곧바로 항의를 해야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제가 완료되신 부분이 아니셔서 요금 나오시지 않게 결제 취소 삭제 처리 가능하신데 처리 도와드릴까요?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액결제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할 때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묻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개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소액결제 서비스에 가입돼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 23일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남호선 경감과 전현호 경위의 합동 연결식이 유가족과 동료들의 오열 속에서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을 잃은 제복이 고 남호선 경감과 전현호 경위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야간 순찰에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버린 두 사람의 영정 앞에서 유족들은 오열했고 동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굳건한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기만 하답니다. 황망한 이별의 순간, 영결식 내내 어머니를 위로하며 의젓하던 전현호 경위의 6살 난 아들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설움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남호선 경감의 형은 내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경찰이었던 두 사람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님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기 남겨진 우리가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고 남호선 경감과 전현호 경위에게는 1계급 특징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고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가스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1차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가스 누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무실 안에 있었던 배달업체 직원 29살 구모 씨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사고 장면이 찍힌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의 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 이후 피해 신고가 119건이나 접수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있는 사고는 지자체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 조사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각 경찰서에서 모금한 5,200만 원을 순직한 두 경찰관의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며 전남지방경찰청도 성금 1,1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용역이 본격화됐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단도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필두로 교통, 공항, 물류 분야 전문가와 의회, 경제계 인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 막이 오른 정부의 항공 수요 조사에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의 항공 수요는 물론이고 공항이 생길 경우 새롭게 창출될 수요까지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방안 등 세밀한 부분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환 수요와 유발 수요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준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요 조사 뒤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수요가 많아 큰 공항을 지어야 할 경우에는 일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밀양 지역이 보다 경제성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한 절토량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화주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다 따듬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 공감대 확산 전략과 신공항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중앙 언론과 수도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지역 공항 무용론, 심지어 지역 이기주의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 논리를 좀 치밀하게 만들어서 신공항 수요 조사에 막이 오르면서 지역의 대응 방식도 보다 세밀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내일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속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근로자 5명이 숨지고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킨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인근 마을은 그 사이 새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과밭은 부추밭으로 바뀌었고 폐기됐던 포도나무는 어린 묘목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살처분된 축사에는 새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갔지만 사고 여파에 따른 후유증은 완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산 사고가 났던 지역이라는 인식이 주민들을 힘겹게 만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결과 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는데도 농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마 한 반밖에 안 돼. 불산 났는데 안 했냐고. 과수나무들이 심한 낙과 현상을 보이는 것도 농민들에겐 고통입니다. 농민들은 보상 때문에 지난해 수확을 너무 미룬 탓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감기가 이렇게 자꾸 오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감기가 오니까 몸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가 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불산의 특성상 일부 주민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증상 호소하는 분들은 19.7% 정도 남아져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두통이라거나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도 일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불산 누출 사고. 마을은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환경피해 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보상법의 제정인데 기업들의 로비 속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생활용수마저 고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한급수도 불가피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물이 가득 차 있던 둘레는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오어지의 저수율은 25%, 진전지도 55%로 두 곳을 합쳐도 저수량이 100만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천과 동해 지역 2만여 가구에 겨우 50일 정도만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 강수량은 620mm로 지난해에 비해 40%나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포항시는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해 유광과 공단 정수장에서 18,000톤의 용수를 매일 오천과 동해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광 정수장에서 10,000톤, 공단 정수장에서 8,000톤, 나머지 2,000톤 내지 4,000톤은 진전지 저수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형산강 상수원지도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질까지 악화되면서 하루 8만 5천 톤이던 상수원 지수량을 절반 정도 줄였고 부족한 용수는 안개댐에서 긴급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정부가 35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짠 가운데 대구시는 2조 9천억 원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에 띄는 새 사업은 물산업 육성 기업 네트워크 구축에 3억 원, 세계 물포럼 개최 시설 보강에 35억 원,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와 신약 개발 지원센터의 연구 개발비 50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보령 울진 간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비 10억 원, 동해 남부 복선 전철화 사업 4,014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장하나 의원이 4대강 사업 마지막 구간인 영주댐에서 오늘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두 의원은 영주댐으로 인해 상류 모래 유입이 차단되면서 하류 무섬마을과 회룡포의 피해를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도 했는데 현장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9월 회의를 열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문제와 복지 정책의 후퇴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줄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경북대 어린이병원이 오늘 대구 북구 학정동 7구 경북대병원 옆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4층 125병상 규모인 경북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소화기 영양, 감염 질환, 알레르기, 심장 질환, 소아외과, 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분야를 다룹니다. 환경부가 오늘 경북대에서 취업을 앞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청춘 환담이라는 제목의 오늘 행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청년과 환경 일자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대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놓은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지방 고사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기상대가 동구 신암동에서 효목동으로 76년 만에 자리를 옮깁니다. 대구기상대는 더 나은 관측 환경을 위해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구 효목동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쯤에는 날씨와 기상 변화를 비롯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상과학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1970년대 대학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경북대 정진회 필화 사건 관계자들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66살 정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이들이 작성한 선언문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인 4대강 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 사이 환경부의 4대강 수질 분석 결과 낙담보와 구미보의 수소 이온 농도가 최대 9.7로 강알칼리를 나타냈고 14차례 조사에서 상주보는 13차례나 법적 기준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